신축년 운세 병자일주까지 했고, 병인일주, 병진 이렇게 병일간 중에 해나가겠습니다. 예, 주로 일주 가지고 논하는 운세는 육친, 사주에 육친 가지고 많이 논하게 되죠. 띠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그 사회 메커니즘적인 그 영향력,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보는 거라면 일주에서 보는 것은 주로 육친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신살, 글자와 글자끼리의 관계, 여기에서 이제 격각이 있는가 이제 충이 있는가에 따라서 주거 변동이나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의 이동 변동, 그런 것을 논하게 되죠. 그래서 일주에다가 주위에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육신적인 글자만 대입하면 매우 디테일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병자일주 했고, 병일주를 들어가는데 지장간을 보면은 무, 병, 갑, 그래서 비견이 들어가 있고 병화가 이렇게 장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병인일주들이 굉장히 어떤 그 자신감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일주도 그렇고 장생을 틀고 있는 그런 글자 위에 있는 기물들, 이런 것들은 매우 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홍염살이 들어가 있죠. 홍염살.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편이 된다. 편인치고는 병일주 같은 경우는 매우 잘 쓰는 그런 일주로 볼 수 있어요. 12운성으로 장생이 되어 있고, 홍염이라는 기운은 어떠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승부운성,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인일주 이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못 살거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다. 최소한 삶에 있어서 문서운을 통해서 부동산, 이런 그 문서, 토지나 건물, 이런 문서를 통해서라도 어느 일정한 수준의 부는 일구 살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부운성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편인치고는 긍정적인 작용이 많아요. 여기에 병화가 장생한다는 요인도 한몫하고, 이렇게 장생하는 그 일간들 보면 일주들 보면은 임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인이 있고, 그 외에는 없죠. 기유 같은 것도 있네. 장생, 기유나 정유 이런 것도 있죠. 그러한 어떤 편인이면서 장생하고 이런 긍정의 작용이 많은 게 병인일주다. 이것을 일단 알아야 되겠고, 병인일주가 경자년이라면 올해죠. 올해라면은 격갑으로 인해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부서 변동,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좋은 직장으로 뭐 스카우트 제의가 있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동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어떤 그 살림에 일정한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이라면 주거지의 이동 변동, 이사 또는 그 사업장의 이동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운이었다. 그리고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이제 옮기는 거죠. 옮기고 격각이 왔다는 것, 이게 이 문서를 쓰는 이런 요인에 있어서 어떤 그 좀 부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타의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게 뭐가 되느냐? 이렇게 정관이 오므로 사업자라면 큰 조직과의 관계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사업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직장인이라면은 직장의 어떤 그 정관이라는 건 좋은 요인인데, 직장이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서 어떤 그 새로운 계약서를 쓸 일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그 괜찮은 운이었는데 신축년에 와서 축생 인하는 이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어떤 인의 기운이 작동이 되는 전 단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인년, 이민년, 그 다음에 정년으로 흘러가죠. 그러면서 사업하는 사람이냐 직장이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큰 조직과의 관계된 그런 납품 인허가 이런 거 관련해서 계약서를 새로 쓸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 정제가 오고 상관이 왔는데 이 정제가 약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사업하면서 기대 이상의 사업 재물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리점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리점의 큰 대리점의 확보, 또 그 외에 어떤 하청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큰 조직의 확보로 인해서 어떤 그 재물운이 상당히 괜찮아지는 운이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면은 신축년에 긍정적인 작용으로 봐도 되겠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상관이 왔다는 것은 잔잔한 구설 잡음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사업자로서는 긍정적인 작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민년, 그 다음에 계묘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떤 문서를 활용한 납품 인허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운이 된다. 근데 이제 그 식신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신이나 재성을 써가지고 유통이나 그 다음에 수화를 많이 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편인 축인묘 가면서 어떤 편인의 작용이 인성의 작용이 오므로 직원들의 어떤 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쉽지 않은 관계로 빠지기 쉽다. 그것은 내년에 신축년에 타이트한 사업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제 부서 변동이 오래 있었고 승진사란 말이에요. 승진사하고 이렇게 정제가 왔다는 것도 이게 승진으로 보는 겁니다.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신축년이 그러면서 그 상관이 왔다는 것은 잔잔한 구설 잡음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무난한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 학생이라면 올해 고3들은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정관이 왔다는 것은 실력이 약간 모자라도 기대 이상의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운이 됩니다. 물론 상반기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그런 편제가 돼서 안 되는 운이 되는데, 하반기 가면서 운기작용해서 공부를 100을 요하는데 한 70, 80만 해도 그래도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고 있고, 이때에 그 신축년에 올 수 있는 어떤 그 학생들의 신분에서는 공부하는데 적절한 항마 요인, 그다음에 상관이라는 것도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산란한 정신 상태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이민년이나 계묘년이 이 병일간들은 좋은 입학운이 되는데, 만약에 마음에 드는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재수를 해서 다음을 노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3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학교를 나와서 자기가 바라는 뭐가 있다, 사주 구성에 따라서 또 좋은 학교를 그 전공을 잘해가지고 사회생활에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사주가 된다면 재수라도 해도 괜찮은 그런 운이다. 그래서 웬만한 사주 구조가 아니라면 아주 마음에 드는 학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학생들은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남자라면은 이렇게 합되고 여기도 안 합되는 그런 글자가 있죠. 그래서 연애사 또는 결혼 같은 그런 행사를 치러도 충분히 무난한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라 그래도 연애사가 벌어지죠. 연애사가 벌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무가 있고 축토에 보면은 계신기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식상이 되는 거죠. 식상이 관하고 합해가지고 연애사가 벌어진다. 이럴 때 결혼을 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남녀공이 애정사에 있어서 결혼도 되고 애정사 발생도 돼서 괜찮은 인연이 올 수 있는 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즘 방송하다 보면 애정사, 연애사 언제 결혼하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병일간, 특히 병인 일주들은 이렇게 좋은 짝이 나타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부, 우리 상담을 많이 물어보고 하는 층들이 주부들이 많죠. 주부가 많은데, 주부라면은 이제 재테크 관리 또는 남편, 그다음에 자식, 이런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재물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동안에 적금을 모아 들었던가, 그다음에 적금을 다달이 넣어서 그걸 타거나 그러지 않으면 갯돈을 넣어가지고 그런 돈들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되고, 재물적으로 좋아지는 운이죠. 남편 운에 있어서도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이지만 이런 자수의 여기가 넘어간 축토이기 때문에 상관으로서의 역할은 약하다. 미토가 100이라면 축토는 한 절반 정도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미한 구설 정도로 보면 돼서 남편 운에 큰 문제는 없다. 대신에 이제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무토나 기토가 자식이 되죠. 임묘하고 무토가 양지에 들기 때문에 자식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자식이 사주 구성이 안 좋아서 자식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주라면
자식으로 인한 고난, 고민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주부 같으면은 자식 문제 빼고는 웬만하면 괜찮아요. 재물 문제, 남편 문제. 노인 같으면은 이렇게 정제가 오고 상관이 온다는 건데, 정제가 온다는 것은 어떤 재물적으로 좋아지는 면이 있고 건강적으로 가벼운 그 건강 불안 요인은 됩니다. 편제보다는 약한데, 근데 상관이 왔으니 이럴 때 가볍긴 해도 등산을 하다가 헛디뎌 가지고 실족 같은 거에서 상처 같은 거 나서 그것이 타박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사주에 수기운이 많아서 그 냉한 기운이 있는 사주, 그런 노인분들은 이럴 때에 건강, 해자축 면에 건강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 운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